자, 랄프 랑닉의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기가 힘든 것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탑4를 놓고 나머지 한 자리. 아무래도 뭐 첼시가 최근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탑3 자리를 네, 여기는 공고하다고 봐요. 그럼 한 자리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맨유가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맨유 스쿼드가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콘테 토트넘이 경기 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승점을 잘 쌓아가는 와중에 선수들이 살아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콘테와 맨유가 연결이 안 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결국은 선택을 한 것이 랑닉 쪽으로 선택이 됐고, 근데 콘테 토트넘은 살아나고 있고 지금 아스날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본 랑닉의 맨유가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라이브 중에서도 뭐야? 랑닉 뭘 보여준 거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콘테를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콘테랑 토트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그러니까 랑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랑닉은 디렉터로서 좋았지만 감독으로는 사실 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를 낸 적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쵸? 그 얘기가 저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무시할 만한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아니다. 팀 기틀을 잘 만들었고 그렇지. 자신의 전술 철학을 확고히 알렸죠. 네. 근데 명장이라 부르려면 결국 트로피가 필요한데 투엘 클럽 이러한 감독들만큼의 엄청난 펩까지 네. 그런 어떤 감독들의 위장은 아니긴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랑닉 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랑닉 축구가 전반전에 4-2-2-2, 후반전에는 4-1-3-1로 약간 바뀌었다고 좀 봤었어요. 맞아. 저도 4-1-3-2 네. 맥토민이 하나 정도를 두고 브루노를 반 칸 정도 이렇게 중앙 쪽에서 그러면서 좀 롱킥으로 측면으로 찢어주는 패스를 네.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랑닉의 인터뷰를 보니까 후반전은 좀 더 측면 플레이를 하고자 네. 이렇게 전술을 바꾸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전술을 쓰더라도 지금 팀에게 보이는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공격 상황에서 패스 미스가 너무 많다. 너무 부정확해. 너무너무 부정확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정도냐면은 전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어떤지 이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초적인 과정에서 미스가 나오니까 그냥 경기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정도예요. 뭘 하려는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패스 미스가 많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산만하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밸런스. 4-1-3-1을 쓰면서는 더 그런 모습이 이제 도드라졌는데, 간격이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선수들이 더 쏠리고 그러면서 선수랑 간격이 벌어져서 아래쪽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지거나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두 가지예요. 생막시맹 중간에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쵸. 부상으로 안 빠지고 후반부에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완전 그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오픈 카운터 찬스를 줄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몇 개 더 나왔어요. 윌슨은 조금 부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칼럼 얘기가 윌슨. 있더라고요. 칼럼 윌슨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마르세유 돌다가 혼자 탁 했거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장기 부상 가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죠. 윌슨은 또 이미 본머스 때 무릎 부상을 두 번인가 당했을 거예요. 십자인대 그쪽을. 그래서 좀 되게 염려스러운데, 아무튼 랑닉 체제에서의 이 문제점들 딱 두 가지,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한동안은 이어질 부진인지도 지금으로선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는 거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그쵸. 일시적인 거라면 조금 더 선수들이 녹아들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노리치전은 워낙 부임 초고 영보이 시전은 크게 사실 의미가 없었던 경기고 로테이션도 엄청 많이 돌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16일 동안 경기를 안 치렀을 뿐더러 어제 맨유 근황을 알리는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선수들마다 후연장에 복귀한 시점이 달라요. 22일날 후연장을 열긴 열었는데 다 복귀한 게 아니고 코로나에 어쩌면 걸렸던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격리 기간이 있었던 선수도 있을 것이고, 부상으로 돌아오는 또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일정이 천차만별 되게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22일날 후연장이 열린 뒤에도 후연이 잘 진행됐는지는 미지수다, 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맨유와 랑닉 체제에서의 어떤 경기력과 선수들의 호흡, 감각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한 경기로 가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유보적으로 일단은 그거를 감안을 하긴 해야 된다. 너무 오랜만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전제는 하는데 그래도 분명 랑닉 체제에서 앞으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선수들의 성향과도 좀 맞물리고 또 이 성향 때문에 패스 미스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공격 작업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게요. 빌드업을 하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미 자리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브루노가 허리 쪽으로 와서 볼을 받아주고 빌드업을 이끌려고 해요. 근데 과연 주위에 선수가 있었는가? 주위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선수들의 성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호나이두, 카바니, 투톱 어느 정도 공중볼도 따내야 되고 또 박스 침투를 해야 되니까 투톱에 있다 전방에 있어요.
레시포드 굉장히 침투를 좋아하는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침투를 선호하고 말고를 떠나서 좋은 움직임, 지능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텔레스 저만치 위에 올라가는 네. 선수죠. 달로 당연히 전진을 좋아하는 선수죠. 프레드를 비롯한 중앙 미드필더 라인 누가 나와도 허리 쪽에서 풀어나가는 감각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맥토미니도 거기에 장점 있는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쪽에 장점이 막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마티치 마찬가지고 포그바가 돌아온다면 좀 나을 수 있겠지만 또 포그바가 나온다면 또 밸런스에 대한 문제도 그래. 생각하지 않을 맞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원은 누가 나와도 지금은 어쨌든 마이너스 요소가 항상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스쿼드상 약점이 매우 치명적인 쪽이 맨유 중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선수들의 전방 자원들 성향이 다 위로 좀 올라가 있고 풀백들도 올라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 쪽은 스쿼드의 문제 때문에 뭔가 풀어나가는 역량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잡았을 때 주위에 받아줄 선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넓게 길게 볼이 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맨유의 지금 경기가 약간 흔히 얘기하는 롱패스만 반복되는 그래. 선굴군 축구라고 보이는 이유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이나 네. 공격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아주 단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의 선수들을 조금씩 세부 전술부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혹은 여기까지만 아니면 이쪽까지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라라고 세세하게 감독이 정해주면서 선수들의 단점을 조금 내리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림을 만들어왔던 명장들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랑닉한테 바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게 사실 아주 잘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 네. 근데 몇 경기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돼. 아직 모자라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의 성향 때문에 분명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네. 이 성향이라는 게 사실 라인업만 조금 바꿔줘도 차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산초와 같은 선수들이 이제 또 공격진 제가 볼 때 레시포드 자니 그냥 산초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른쪽 제이든 산초가 네.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이 몇 개 더 나왔어요. 아니면 부페 산초 좌우를 바꾸던지 네. 그렇게 해서 두 명이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가 돼서 좀 더 패스앤 무브를 통해서 서로 받아주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번 뉴캐슬전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선수들을 투입시키는 시기는 선수들마다 훈련에 복귀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가 당장 이거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지금 말씀하셨던 후연량에 따른 지금 그래. 호흡적인 문제, 감각의 문제 맞아.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한 경기보다 그래도 앞으로의 경기들은 조금 좀 더 나아질 봐야 것이다. 된다. 근데 염려스러운 건 선수들의 성향이 분명 전방적으로 많이 포진해있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쪽에 스쿼드 한계 때문에 지금 당장 좀 고퀄리티의 팀으로서 확실하게 탈바꿈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의 경기에서 좀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복될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랑닉 감독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압박의 완성도 부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좋은 압박을 펼치지 못해서 세컨볼 획득에 실패했고 그래서 상대에게 흐름을 넘겨줬다. 그리고 압박이 실패하면 이거는 진짜 대실패거든요. 압박이라는 게 완벽하게 잘 되거나 아니면 되거나 두 개야.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엔 뒤에 공간을 열어주고 왔다는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압박은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박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을 주고 그러다 생막시맹에게 드리블 내주고 카운터 맞는 거야. 센터백들대로 또 뉴캐슬이 공격진을 막는 거 되게 어려워했죠. 부담스럽지. 맥과이어는 텔레스 쪽도 커버해야 되냐 실수도 있었고 본인 자체가 올 시즌 폼이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실수가 많이 늘고 있는 맥과이어고 바라는 저는 근 두 달 만의 경기인 것도 고려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센터백 쪽도 불안함이 생기면서 맞아. 실수가 좀 나왔죠. 압박이 안 되면서 벌어지는 밸런스의 문제 그리고 후방에서 버티는 센터백의 문제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으로 뉴캐슬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자체로는 이제 그렇게 좀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았나. 결과를 바꿀 수 있으려면 역시 카바니가 마지막 두 번 정도 기회는 좀 살렸어야 됐을 텐데 제가 이것도 역시 라이브 중에 같이 수빈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카바니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 별명이 옛날에 네볼못이었어요. 내가 보면 못한다. 내가 볼 때마다 기회를 못 살리니까. 왜냐하면 은근히 빅찬 스미스가 많은 선수야.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활동량으로 이 공격진 전체에 버프를 확 주는 선수예요.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질도 나는 있다고 봐.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쉬운 찬스를 놓치는 것도 사실 카바니가 예전부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이기지 못한 데 있어서 카바니가 좀 나이었다 한 두 번 정도의 미스들. 그래. 이거는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슈팅 자체가 좀 힘있게 못 맞았으니까. 물론 그럼 뉴캐슬 입장에서 우리도 골대 맞췄는데 그것도 할만 그건 맞아. 맞는 그렇죠.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이 한 경기가 아닌 랑릭 체제에 지금 축구가 얼마나 입혀졌는가를 좀 본다면 결국 밸런스의 문제, 패스 미스의 문제 네.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따질 차례가 됐습니다. 맞아요. 랑릭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라인업을 바꿔야 돼요. 레시포드가 지금 폼에서 계속 지속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내려와야 돼. 쇼
쇼가 이제 컨디션만 괜찮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올라온다면 빨리 선발로 들어와야 됩니다. 왼쪽에 쇼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오케이. 그렇죠. 비스카보다는 일단 달러가 나와 보여요. 그쵸. 그다음에 중앙으로 봤을 때 프레드 맥토미니는 대안이 없어. 네. 맥토미니가 몸 상태만 좀 괜찮다면 네. 그래 프레드 맥토미니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고 포그바는 한 1월 중순쯤 복귀라고 그래. 하죠. 나오고 난 다음에 폼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글쎄요 좀 저는 일단 일단은 이 친구는 좀 봅시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묘한 선수라 지금은 네. 예측이 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랑닉은 일단 본인의 최우선적인 역할, 라인업을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산초라든지 산초도 물론 지금 아직은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네.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브루노랑 제이든 산초가 결국에는 그 투공미에 나오는 게 제일 그림이 네. 맞아 보여. 그래서 이렇게 감독선에서는 라인업을 좀 수정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선수단의 어떤 감각이나 호흡적인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있어요. 막 선수를 다 당장 탓하기엔 왜냐하면 지금 콘테의 토트넘이 완연하게 살아났잖아. 근데 그 이전에 콘테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 그때는 경기력이 그런 심지어 농담삼아 누버지 그립습니다.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오죽하면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콘테도 좀 어려워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랑닉 아직 욕할 이 막 실드 치자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네. 네. 선수단도 이제 랑닉이 주문하는 압박의 기동성, 간격 유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고 패스앤 무브 작업에 대한 집중력 개선이 필요하죠. 맞아요. 선수들이 너무 박스 쪽으로의 침투만 우선시하기보다는 아마 이거는 라인업이 바뀌면 좀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그래. 추가적으로 좀 빌드업을 위해서 내려오는 움직임이나 트라이앵글을 형성할 때 역동성은 선수단 내에서도 좀 더 살아날 필요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경기를 거듭하면서 과연 선수단 중심으로 이게 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따져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이에요. 이게 정말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시즌 말미까지 정말 고생할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완성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라인업의 수정이다. 네. 라인업이 수정되고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얼마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빨라질지 1월, 2월까지 갈지 이걸 봐야죠. 길어지면 위험해요. 길어지면 위험합니다. 아스날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있습니다. 그래. 웨스트햄은 떨어지고 있지만. 근데 웨스트햄 몰라. 몰라요, 웨스트햄. 몰라요.